빨간 날이니까 학교는 안 가봤죠. 빨간 날이니까 학교는 안 가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사실 너무 많이 빠지게 돼갖고 이번 주 금요일은 쉬고요. 다음 주 금요일은 안 쉽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 다음 거 볼게요. 34번. 오늘 좀 어법 설명이나 이런 게 많아갖고 조금 진도가 더디긴 했네요. 그래도 뭐 우리가 어차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도를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진도가 뭐 밀리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기말 때 밀려갖고 막 우리 보강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 제목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34번입니다. Attempts to define music and its limitations. 그래서 그 음악을 정의하기 위한 시도 그리고 그것의 한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the definition of music in terms of the specific attributes of a musical sound. 그러니까 그 음악적인 소리죠. 음악적 소리. 여기에서는 악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악적 소리는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음악의 정의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이 글 자체가 뭔가 음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어떤 정의를 내리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인가 봐요. 근데 그게 정의를 내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정도가 느껴지죠.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자,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어떤 시도냐? To find what music is. 음악이란 무엇이냐? 라는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그런 많은 시도가 있어 왔대. In terms of 하면은 뭐뭐라는 측면에서. 자, 어떤 측면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문장 거의 똑같습니다. The specific attributes of musical sound. 그래서 그 음악적인 소리가 되겠죠. 이걸 악음이라고 한 거예요. 음악적 소리의 특정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즉 어떤 이제 미리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제가 여기다 미리 쓴 건데 아래 내용 보기 전에 자연의 소리가 있고 음악적 소리가 있는데 자연의 소리와 음악적 소리가 좀 다르다. 어떤 특정한 속성이 있다. 음악적 소리에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음 내용 보면은 유명한 19세기의 평론가인 이제 에드워드 뭐 어쩌고 한슬릭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얘가 regard A as B 나왔죠? A를 B로 여기다. 측정 가능한 톤, 그 음조를 뭐로 여겼냐면 the primary, 그러니까 주요하고요. 그리고 필수적인 조건, 그러니까 모든 음악의 그런 주요하고 필수적 조건으로 여겼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음악적 소리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음조, 이걸로 이제 간주했다는 거야. 즉 더 쉽게 말하면 측정 가능하면은 이건 음악적 소리다. 측정이 안 되면은 음악적 소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겼다는 거겠죠.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음악적 소리는 he was saying 그가 말하기로는 음악적 소리는 can be distinguished 구별된대요. 구별될 수 있대. From those of nature 방금 나왔던 거 자연의 those는 소리입니다. 소리 사운드를 받는 거예요. 자, by the fact 어떤 사실에 의해서인데 어떤 사실이냐? 대절 이하라는 사실에 의해서 they involve the use of fixed pitches. 여기서 fixed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고정된 피치, 음높이죠. 그러니까 고정된 음높이의 사용을 그들이 수반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말이 이제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고정되어 있다는 건 위에서 말한 측정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적 소리라는 거는 예전에 어떻게 읽었다? 측정할 수 있는 톤, 이게 음악적 소리다. 이렇게 이제 간주했다며. 근데 이어서 그 사람이 말하기로는 이 자연의 소리와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냐면 이 고정된 이 고정된 높이를 사용한다는 것을 수반한다는 그런 사실, 이런 사실에 의해서 자연의 소리와 구분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야? 자연의 소리는 고정되어 있는 소리가 아니다. 고정되어 있는 음높이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음악적 소리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게 있다. 뭐 이제 우리가 피아노 같은 거가 뭐 예를 들어 아니면 성악 이런 걸 한다. 막 옥타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몇 옥타브 막 7옥타브, 8옥타브 막 이렇게 있는데 근데 자연의 소리는
뭐 예를 들어 우리 돌고래가 내는 소리 막 초음파 이런 거는 사실 측정할 수 있는 음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악적 소리로 뭐 취급을 안 했다. 이런 거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면. Whereas 반면에 virtually all natural sounds 이 virtually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상이거든. 사실상. 근데 이 virtua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들아 내용일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좀 주의해야 돼. 왜냐면 그냥 virtual이라는 단어가 가상의라는 뜻이거든. 가상의. 근데 우리가 virtually 하면은 부사로서 사실상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선생님, virtual은 가상의니까 결국에는 얘랑 반대말 아니냐, 리얼과 반대말 아니냐, 얘는 사실인 거니까 얘는 가짜고. 근데 virtually가 왜 사실상이라고 해석되냐,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야 그거는 야 걔는 사실상 재은이 남친이야 이랬어 내가. 어떤 남자 있잖아. 야 걔는 사실상 재은이 남친이야. 그럼 실제로 재은이 남친이라는 거야? 아니잖아. 사실상 그렇다는 거는 거의 그러하다 이런 의미에 가까운 거잖아. 거의 그러하다. 팩트가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 이런 말에 혼동되지 말라는 거야. 사실상이란 건 팩트가 아니에요. 거의 그러하다야. 거의 그러하다. 됐어? 자, 그래서 거의 모든 자연의 소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깔끔한 거야. 거의 모든 자연의 소리가 consist of 뭔가를 이제 포함하는 반면에요. constantly fluctuating frequencies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fluctuate는 뭔가 변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하는 주파수. frequency 여기서는 주파수예요.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됐나요?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패러프레이징한 거 좀 같이 읽어봅시다. 보시면 자 음악적 소리는 뭐다? 고정된 높이 사용을 수반한대요. 자연의 소리는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 이것만 봐도 서로 다르죠 특성이. 얘는 고정돼 있고 얘는 지속적으로 변동하고요. 됐어요? 이런 점에서 둘을 구분할 수 있다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소리와 악음을 이렇게 구별 지을 수 있다. 계속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까 그 19세기의 어떤 사람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 이제 시점이 전환되죠. 여기 end부터 시점 전환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죠. 시점 전환은 뭘 조심해야 된다? 문장 삽입이다? 그래 순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And a number of 20th century writers 자 20세기의 많은 작곡가들이 have assumed 이제 추정을 했대요. 이 한슬릭처럼요. 뭐라고 추정했냐면 고정된 높이가 are among the defining features of music. 그러니까 음악의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among이 이렇게 보어 자리에 나오면 원어브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원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대. 자 이어서 볼게요. Now 이제는 it is true that 대절이야가 사실이에요. In most of the world's musical culture. 그러니까 세계의 대부분의 그런 이제 음악 문화에서요. 피치가 높이는요. are not only 나왔으니까 but also는 생략된 거.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되어 있답니다. 조직되어 있대요. 뭐로 조직되어 있냐? into series of discrete steps로. 그러니까 일련의 뭔가 그런 별개의 어떤 단계, 그러니까 별개의 음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의 스텝은 어떤 높이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그 별개의 음정, 그러니까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래요. 다시 한번. 대부분의 음악 문화에서 어떻다? 높이는 고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연속된 별개의 음정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하대.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 내용은 뭐야? 음악적 소리의 정의를 내리는 거는 고정적이냐 변동성이 있느냐까지였어. 여기까지 나온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걸로 구별한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마지막 문장이 나옵니다. 두 문장 나오는데요. however 봐봐. 그러나 여기가 주제입니다. 완전 미괄식 구조죠. 매번 얘기하는 거 미괄식 구조는 빈칸으로 잘 나온다. 매번 얘기했죠. 이 주제문 자체가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자면 하지만 this is a generalization. 이거는 일반화래요. about music.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일반화라는 거야.
and not a definition of it. 그러니까 그 음악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음악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음악에 대한 일반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콤마하고 for 나오면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it is easy 쉽기 때문이에요. 뭐가? To put forward counter examples. counter example이니까 발레가 되겠죠. 발레 반대의 예시. 그러니까 발레를 put forward는 앞으로 내놓는 거니까 제시하다라는 뜻이야. 발레를 제시하는 게 너무나 쉽기 때문이다. 오케이? 우리가 여태까지 실컷 얘기했던 거, 뭐 이제 음악적 소리가 고정되어 있다, 자연의 소리는 변동성이 있다. 이게 뭐야? 음악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고. 음악의 소리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뭐다? 일반화다. 일반화. 일반적으로 이러하지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아니라고. 일반화랑 정의는 달라요. 일반화는 뭐야?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오케이? 정의라는 건 뭐야? 100% 그러하다. 이게 정의잖아요. 됐어? 자, 그에 대한 발레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읽기 전에 이 내용 설명 봐봐. 방금 쌤이 말한 대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전부 다 음악에 대한 일반화일 뿐이지 음악에 대한 정의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높이가 고정되어 있는 게 많다 정도일 뿐이지 모든 음악적 소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됐어? 그래서 그 발레가 뭔데요? 일본의 사쿠아치 음악 그리고 산조 음악이래요. 한국에 이런 것이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음악이 fluctuate constantly 끊임없이 변화한답니다. around the notional pitches. notional은 이제 개념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적인 그 높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데요. in terms of 뭐라는 측면에서 계속 나오네요. which the music is organized. 자, 그 음악이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라 그 음악이 구성됐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변화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된 높이라는 게 어떤 범주가 있나 보죠. 범주가, 이 낮은 음이 있고 높은 음이 있어. 이 고정된 높이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흔히 음악적 소리라고 하는 게. 근데 저 사쿠아치 음악, 산조 음악 이런 게 어떻답니까? 그 우리가 관념상의 높이라는 건 뭐야? 이 기준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 이 기준 주변에서 계속해서 변동한대잖아.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얘 주변에서. 그럼 이것만 보다 그러면 얘는 음악이 아니야? 이렇게 발레를 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말하는 그 음악적 소리라는 거는 음악적 소리는 이래야 된다라는 정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게 많다, 일반화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음악적 소리라는 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읽어봤자 이 주제문 내용이 역시나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전까지는 다 어떤 내용? 고정된 높이 안에서 노는 게 음악적 소리였는데 실제로는 그건 정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두 문장 아니죠? 요 주제문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다. 문장 삽입으로 내도 괜찮아요. 이 주제문을. 자, 그래서 대입화학이나 빈칸이나 문장 삽입으로 했는데 요 세 가지가 딱 출제 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왜냐면은 주제가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이 마지막을 통해서 음악적 소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를 통해서. 그리고 빈칸 역시나 미괄식 구조니까 빈칸 내기 좋고요. 그리고 주제문이 however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역시나 문장 삽입으로 출제하기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 멍 때리지 말고 가스가. 자, 다음 내용 바로 가겠습니다. 35번. 좀만 힘내자, 얘들아. 요거 하면 끝이야. 파이팅. 자, 주제 제목이 아주 심플한데요. 모순되는 속담들이래요. 격언이 지혜냐 혼란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바로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 주제예요. 이 상식적 지식이 may have merit, 그러니까 어떤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has weaknesses, 약점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약점이 둘 다 있답니다. 상식적 지식이요. 자, not the least of which 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not the least of which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냐면요.
여기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not the least of라는 것 자체가 이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런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is that it often contradicts itself. 그것이 그것 자신과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모순되는 경우. 됐어요? 자, 그러니까 상식적 지식이라는 범주는 굉장히 넓은데 이 상식적 지식이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이제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말한다기보다 그 상식적 지식이라는 애가 그 지식과 지식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쩌라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자, 너무 큰 범주로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말 자체가 애매할 수 있는데 이 예문에서 뭘 갖고 얘기하냐면 이 상식적 지식을 속담이나 격언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내용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속담, 격언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속담이나 격언 표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속뜻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우리는 듣는데요. 대절이야라고. 비슷한 사람들이 will like one another. 그러니까 서로를 더 좋아하게 될 거라고요. 즉,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다. 지들끼리 논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대절이야를 듣기도 한답니다. Persons who are dissimilar.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will like each other. 서로를 좋아한다고요. Opposites attract. 이제 좀 반대에게 끌린다. 모순되는 거 아니야? 그죠?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는데 또 사람이 또 이렇게 반대인 사람한테 끌리기도 하지. 이런 말도 있잖아.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비슷한 사람 만나라는 거야? 반대 사람 만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또 예시예요. We're told. 우리는 또 듣는데 대절이야를 Groups are wiser and smarter than individuals. 그러니까 집단이 개인보다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하다. 즉,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두 개의 뚝배기가 하나보다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뭘 듣냐면 that group work inevitably produces poor results. 자, 집단적인 작업이 필연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요리사가 국을 망친다라는 건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 말이죠, 우리말로. 이것도 모순되는 거지. 사람이 많으면은 사람이 많은 게 적은 것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많으면은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가버린다. 이런 거니까.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이렇게 모순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모순되는 것들에서 뭘 어째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순되는 말들 각각이 may hold true. 이 hold true라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기말고사 대비할 때 나왔던 표현인데 유효하다라는 뜻이야. 유효하다. 아래 써놨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사실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이러한 모순적인 말 각각은요 유효할 수 있대. Under particular conditions니까 특정 상황 하에서는 당연히 유효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진술이 없다면 뭐에 대한 진술이냐면 of when they apply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언제 적용돼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적용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 없다면 그러한 격언은요 리틀이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없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통찰력을 거의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요.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격언이 자기들 그냥 입맛대로 이제 써먹을 수는 있다는 거지. 특정 상황에서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언제 적용을 시키냐 마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 부연 설명이 없어. 그러면 뭐야?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거야. 무용지물. 그러니까 그런 부연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 쓰면은 적절한 속담이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건 이런 상황일 때 쓰는 거다.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말만 띡 하고 있어버리니까 뭐 언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격언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말 그대로 우리에게 뭔가 조언이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이잖아. 조언 말 그대로. 그렇지? 근데 조언인데 내가 써먹을 수가 없는 조언이야.
그러니까 이게 쓸모가 없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They provide. 그들은 제공합니다. 훨씬 더 적은 가이던스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지침을 제공한대요. 상황에 대해서요. 어떤 상황이냐? Where we must make decisions.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아무런 지침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예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When facing a choice, 어떤 선택을 직면할 때인데 어떤 선택이냐? That entails risk. entail이란 단어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되게 수능에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 수반하다예요. 수반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nclude나 involve랑 이제 비슷한 뜻이고요. 심지어 얘 이제 목적어 쓸 때 얘들아 참고로 동명사 쓴다. 투부정사 대 동명사로 나누자면 알겠지? 여기서는 그냥 이제 일반 명사 쓴 거고. 자, 어쨌든 위험을 수반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되면 which guideline, 그러니까 어느 지침을 should be used, 우리가 사용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겠죠. 첫 번째는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래요. 그러니까 모험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 그러니까 도전해라 이런 말인데 better safe than sorry,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더 낫대.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뭔가 사업을 해야 돼. 그래, 사업은 도전이니까 그래, 도전을 해야 뭔가 얻는 게 있겠지. 아, 근데 이거 사업했다고 괜히 후회하면은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하면 된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판단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격언이 뭐야? 무용지물이라는 거겠죠. 됐니? 어렵지 않죠? 엄청 쉽죠, 내용은요. 그러니까 우리 첫 문장의 주제는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주제나 빈칸으로 내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빈칸을 시험을 낸다면 저 첫 문장 주제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 좀 문장을 뚫어서 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내기에 괜찮은 데는 어디냐면은 여기 예시 부분은 별로입니다. 여기 for example 초반에 나왔던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고요. 이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여기 each of 있는 문장, 그리고 they provide eagerness guidance 이 문장, 이 부분 괜찮고요. 제일 내기에 괜찮은 건 제 생각인데요. 어휘로 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휘추로. 왜냐면은 이제 서로 모순된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어휘 추론으로 내기가 가장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준 부분이 몇 번이었지? 36번부터였나? 그래서 36번부터 이제 41번까지 하면 총 6지문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6지문은 아마 다 하지 못할 거예요. 장문 독해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할게요.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이제 추석 연휴 때 제가 아까 뽑는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자료를 못 뽑았어요. 교과서 변형 문제를 이제 전에 드렸었잖아요. 가장 기본 변형 문제. 그래서 교과서 변형 문제를 일단 추가로 제가 좀 뽑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릴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일단 가지 마시고 제가 금방 뽑아서 갖다 드릴게요. 교과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좀 고민 중인데 일단은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 진도는 다 안 나갔지만 일단은 뭐 뽑던지 이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잠깐 한 3분에서 5분 정도라도. 어쨌든 그래서 변형 문제를 좀 추가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나가는 숙제와 함께 여러분이 좀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 숙제하실 때 몰아서 또 한단 말이야. 몰아서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매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했는지를 나한테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안 보낸 날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그거 갖다 뭐라 하진 않을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근데 이제 몰아서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그런 거야. 뭐 예를 들어 변형 문제가 한 100문제 정도 된다. 100문제만 몰아서 풀고 워크북 몰아서 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너네가 이제 자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 이제 내일이라고 쳐볼게. 내일 자정되기 전에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나한테 찍어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돼요. 보내기만. 그럼 나는 이제 확인하고 오늘 얼마만큼 했구나 공부를 뭐 이렇게 판단을 할 테니까. 쌤, 응? 화수목금토일 거야 돼요? 뭐라고요? 화수목금토일 거. 목요일은 빼셔도 돼요. 추석 당일이니까. 추석 당일은
보내지 마세요. 추석 당일은 보내지 말고요. 화수 뭐야? 기다려. 화수금토일까지. 화수금토일 알겠죠? 그러니까 5일이죠 5일.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숙제 그거는 프린트 내가 지금 출력 걸어서 자료실로 갖다 줄 테니까 일단 자료실에서 좀 계세요. 알겠죠? 고생들.